안녕하세요. 심서린의 심야 편지입니다. 지금 시각 새벽 12시 30분, 모든 게 잠들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금은 무섭지만 어쩌면 슬픈 사연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28살 김지훈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일을 겪어서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층에서 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2달 전 회사 근처 30년 된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어요. 25평 정도의 넓은 원룸에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30만 원이나 쌌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도 이런 조건에 이 가격은 정말 없다, 빨리 결정하세요 라며 재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데 왜 그렇게 쌌는지, 왜 그렇게 서두르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사 온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해서 역시 좋은 집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가깝고 채광도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았거든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들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1시 50분쯤이었어요. 갑자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뭔가 떨어뜨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10분 후,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는 그 순간 다시 쿵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훨씬 크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성인 남성이 높은 곳에서 바닥에 뛰어내린 것 같은, 아니면 무거운 가구를 바닥에 내던진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그것도 제가 누워있는 침실 자리 바로 위에서 났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마치 누군가 바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5초에 한 번씩,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말이에요. 제 심장박동이 그 소리와 함께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벌벌 떨면서 빨리 멈춰달라, 제발 멈춰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소리가 멈췄어요.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내일은 괜찮겠지,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토요일 밤도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예민해져서 1시 50분부터 천장만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시가 되자마자 쿵 첫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일요일 밤도 월요일 밤도 매일 똑같았어요. 시간도 위치도 소리의 크기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누군가 시계를 보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2시까지 잠들 수 없었거든요. 1시 50분쯤 되면 자동으로 잠에서 깨서 천장을 쳐다보며 그 소리를 기다렸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얼굴이 왜 그래? 좀비 같다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2주일째가 되었을 때 견디다 못해 위층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가슴이 쿵쿵 뛰면서도 용기를 냈어요. 그냥 정중하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조차 무섭게 들렸어요. 4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401호 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층과는 다르게 공기가 무겁고 서늘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지하실 같은 냉기가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5분을 기다려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문을 직접 두드려봤어요.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마치 빈집을 두드리는 것 같은 공허한 울림이었어요.
그때 문득 문 앞을 자세히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편함이 터져나갈 정도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전단지, 신문, 등기 우편, 택배 부재중, 안내서, 모든 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어떤 건 비에 젖어서 종이가 찢어지고 글자도 번져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편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걸 보니 날짜가 1년 전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집 1년째 비어있는 거야. 그런데 매일 밤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1층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갔어요. 관리소 아저씨에게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죠. 아저씨, 4층 401호에 사시는 분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저씨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집 말이야. 거기 1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고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거야.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아저씨는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4층에 무슨 일 있었나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 4층 401호에 혼자 살던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75살이셨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거의 외출을 안 하셨거든. 가족들도 멀리 있어서 자주 안 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며칠 후에 확인해보니 이미... 할머니가 말을 흐리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발견됐을 때는 참 안 됐어. 그 순간 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빈집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에서 매일 밤 소리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가까워오자 저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늘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확히 2시가 되는 순간 또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냥 한자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가 침실에서 시작돼서 점점 거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화장실로, 제가 사는 집과 똑같은 구조 순서로 움직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 위에 있는 그것이 저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마치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소리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부터는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 냄새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달큰하면서도 비리고 뭔가 상한 것 같으면서도 꽃향기 같기도 하고 마치 오래된 꽃다발이 시들어서 썩어가는 그런 냄새였어요. 코를 찌르면서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냄새가 나는 시간이 딱 소리가 날 때와 일치했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소리가 시작되면 냄새도 같이 나기 시작하고 30분 후 소리가 멈추면 냄새도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위층에서 내려와서 제 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 정말 말하기도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해서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샤워도 안 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침대에 누웠죠. 보통은 2시까지 잠을 못 자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 30분쯤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방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더 무겁고 끈적끈적한 느낌이었거든요. 습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2시까지 30분이나 남았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천장을 쳐다보는데 그때 들렸어요.
똑, 똑, 똑. 제 머리 바로 위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평소에 쿵쿵 소리와는 다른, 마치 누군가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아니, 더 정확히는 누군가 천장 위에서 아래를 향해 노크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그냥 눈만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걸 봤어요. 천장 한가운데서 뭔가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필로 찍은 작은 점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점에서 검은 액체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액체는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새까맣고 끈적해 보였는데 마치 오래된 혈액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 그 달큰하면서도 비린 냄새가 액체가 맺힐 때마다 더 진해졌어요. 똑, 똑, 똑. 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마 바로 옆 베개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깜박일 수 없었어요. 그냥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검은 액체는 점점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베개가 젖어가는 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요. 소리도 냄새도 그 검은 액체도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해가 뜨고 나서 그 자리를 확인해봤는데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베개도 깨끗하고 바닥도 멀쩡하고 천장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어요.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기다렸어요. 그 검은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사진을 찍어봤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천장 사진만 나왔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 끔찍한 검은 액체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친한 민수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 혹시 이번 토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갈 수 있어?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서 라고 했더니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요즘 혼자 있기가 무서워 한 번만 같이 있어줘 라고만 했어요. 다행히 민수가 알겠어. 토요일에 갈게 라고 해줬어요. 토요일 저녁 7시쯤 민수가 치킨이랑 맥주를 사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민수도 그 일을 겪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민수도 야, 집 괜찮네. 왜 무섭다고 했어? 오히려 나보다 좋은 데 살잖아 라고 농담하면서 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12시, 1시 2시가 가까워올수록 제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는 그 순간 위층에서 첫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뭐야 이 소리?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진짜 시끄럽네. 위층에 야근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보네. 라고 별거 아닌 듯 말했어요. 하지만 5분, 10분, 20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소리가 나자 민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규칙적이야. 그때 저는 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1년 전 할머니 사고 얘기, 매일 밤 들리는 소리, 그 검은 액체, 냄새, 제가 겪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을 다 말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는 표정이었지만 직접 그 소리를 30분 동안 듣고 나니까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자. 민수가 천장에 귀를 대고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서웠지만 둘이 함께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천장에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단순한 쿵쿵 소리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다른 소리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으으 흐느으 하는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요. 마치 누군가 심한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나? 너무 끔찍한데. 민수도 무서워하는 게 보이니까 저까지 더 무서워졌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혹시 정말 누가 다치거나 갇혀있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쳤어? 거기 아무도 안 살아. 1년째 비어있다고 라고 말렸지만 민수는 그럼 저 소리는 뭐야? 혹시 누가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이 함께 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앞장서서 올라갔지만 저는 뒤에서 민수 옷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조차 무서웠어요. 2층, 3층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온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여름인데도 마치 겨울같이 추웠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민수도 야, 여기 왜 이렇게 춥지? 에어컨이 켜져 있나? 근데 여기 에어컨도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401호에 가까워질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서, 위에서, 사방에서. 401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에서 1m도 안 떨어진 곳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거든요. 마치 문 안쪽이 대형 냉동고 같았어요. 민수가 벌벌 떨면서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야, 저거 봐. 민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문 아래쪽 틈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검은 그림자가 문 안쪽에서 좌우로 앞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문 바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절뚝절뚝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희 둘 다 숨이 멎었어요. 1년째 비어있는 집인데 전기도 끊어져서 새까맣게 어두울 텐데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그 그림자의 모양이었어요. 분명히 사람 형태였는데 키가 작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 같은 실루엣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끌고 걷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는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고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려가자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급하게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는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희는 돌아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더 꽉 잡고 절대 돌아보지 마. 그냥 뛰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끌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리퍼 소리가 저희 바로 뒤에서 들렸고 그 끔찍한 냄새, 달큰하면서도 비린 냄새가 함께 따라왔어요. 3층 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벽에 기대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야, 뭐였어? 그게 정말 사람이었을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면 정말?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천장을 쳐다보면서 또 올까봐 무서워. 아까 그게 따라왔을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미안해. 나 집에 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소리가 밤 2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쯤, 밤 11시쯤, 새벽 4시쯤 아무 때나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면 항상 4층을 올려다보게 돼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401호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올려다보면 당연히 아무도 없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느껴져요.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가끔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완전히 무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였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현관으로 나가봤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검은 실루엣만 보였거든요. 키는 작았는데 등이 굽어있고 할머니 같았어요. 똑똑똑 노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점점 빨라지고 강해졌어요. 문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그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라지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훈아, 지훈아.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외롭다. 너무 외롭다. 같이 있자.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나 여기 있다. 목소리가 바로 제 뒤에서 들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을 떴어요. 침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진짜 현관까지 나가서 문구멍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 발바닥이 차가웠어요. 마치 정말로 맨발로 현관까지 나갔다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현관문 쪽을 보니 문고리에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말 꿈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새벽 4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지훈아. 이번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천장을 쳐다보니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올라와서 나랑 같이 있자. 혼자는 너무 외로워.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충동이 들었어요. 정말로 4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충동이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복도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소름이 돋으면서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들,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4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충동들. 이웃분들에게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더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거든. 특히 밤에 증세가 심해져서 계속 헤매셨어. 밤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갔지? 누가 어디로 갔지? 하고 뭔가를 찾으셨어. 그리고 누가 좀 와라. 너무 외롭다. 혼자는 싫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 벽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힘들어했거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할머니가 아직도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외로워서 아래층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무섭기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천장을 향해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거기 계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라서 외로워요. 함께 있어도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을 걸고 난 날 밤에는 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들리긴 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화가 풀린 것 같았죠. 할머니, 저도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요. 외로운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 내시면 저도 무서워요. 그렇게 말한 날에는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3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만 들리고 멈췄어요. 그런데 어젯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2시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는데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 목소리 같았어요. 너무 작아서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분명히 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할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들린 후로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무 소리 없이 잘 수 있었어요. 새벽까지 깨어있지 않아도 됐고 그 무서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어떨까요? 정말 할머니가 이제 편히 가신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실 이사 계획도 있었어요. 보증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할머니도 저처럼 외로우셨던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멀리 있고 몸은 불편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에서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함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무서워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특히 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불안해요.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도 직접 봤잖아요. 그 소리도, 그 차가운 공기도, 문틈의 그림자도 제가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정말 무서우면서도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외로웠던 할머니와 지훈님이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는 따뜻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오늘 밤은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심서린의 심야편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